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복절 연휴를 특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을 좀 쉽게 어렵게는 안 할 겁니다. 굉장히 쉽게 제 생각들을 좀 전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들과 그다음에 이슈 분석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을,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닥주를 그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과 그다음에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한번 구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제목에도 좀 보여주고 있듯이, 자, 실전 매매 정수, 바닥주 불패, 테마주 이슈 분석과 전망. 자, 여기 이제 오늘 타이틀인데요. 내용은 이제 태양광과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이죠. 그래서 2차 전지, 냉매가스, 반도체 특수가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실전 매매 정수에서 다 한 번씩은 다 공략들을 다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작년에서 원자력을 저거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추천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2차 전지 쪽하고 온실가스 쪽, 그 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 쪽, 이쪽으로는 좀 많이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방송이든 아니면 저녁 방송이든 보시면서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본격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자, 친환경 관련 이슈 및 전망. 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신재생 관련주인데, 자, 뉴스를 스크랩을 좀 떠봤어요.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피크철에 태양광 1.3시간, 풍력 1.7시간 전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재생 발전이 되면서 뭔가 전기를 많이 충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뭐 날씨에 상관없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이 태양광이 많이 저장이 되는 그 시간대에서 많이 그 활용도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위원회의 당면 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초안을 짰는데 2018년도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순배출량이 약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흐름을 가지고 이제 2050년도까지 이렇게 1하는 요 정도, 2하는 요 정도, 뭐 3하는 이렇게 되면 좋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줄이는, 어쨌든 배출량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전 세계와 함께 같이 손잡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는 부분들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 자, 답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죠. 정작 돈을 내 국민에게는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은 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지금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의 그 정부가 세우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충분히 비용 분석이 가능한데도 그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부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원전 한 7% 정도,
태양광과 풍력은 최대 71%까지 늘린다라 그러는데 그렇게 늘릴 때에서의 국민들의 부담은 매년입니다. 이거는 한 번 넣는 게 아니고요. 매년 거의 100조까지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적을 때선 41조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성 1호기를 폐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한번 폐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바뀌었지만, 저걸 폐기하게 되면 폐기에 따른 5,700억이 오히려 이제 비용이 더 발생을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뭐 이득이 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5,700억이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월성 1호 폐기로 늘어날 부담은 해에 5,700억이나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를 폐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체해야 될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가스 단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스 단가를 했을 때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5,700억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유지했을 때에서는 오히려 매년 한 1조 정도 절약이 된다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에너지 부담이 한 해 수조 원씩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기존 원전들을 수정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내용을 그런 뒤를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제 결론은 이거죠. 풍력과 태양광을 그냥 막 늘릴 것이 아니고 원전과 함께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풍력이 잘 안 맞는다. 태양광이 잘 안 맞는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내용에서도 원자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굳이 없애지 않고 그거를 같이 유지를 하면서 쓰면 나가야 될 비용도 안 나가고 수조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끼는 돈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자력을 냅두고 거기서 아낄 수 있는 돈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더 투자를 하면 잘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이 돈을 태양광과 풍력에다 쏟으면 세계적인 신재생 강국이 된다고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태양광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게 되면 원자력 2개, 2기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태양광의 전체적인 수준의 3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원자력을 그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생산 전력의 30%도 못 미친다고 여기 써져 있죠. 자, 보면은 신고리 5호기, 6호기 생산 전력의 30%보다 못 미친다. 그러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태양광과 풍력이 일자리를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뭐 재미있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에 반대하는 태양광과 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비효율적이다. 생산과 노동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를 봤더니 그 농사일 같은 경우도 예전에서는 뭐 컴바인이라든지 뭐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투입을 했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농사일도 효율적으로 해방이 되니까 그 인력이 어디로 가요? 도시, 첨단 공장과 사무실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대해서 원전이 효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없애가지고 비효율로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쪽에다가 인력들을 창출시키지 말자. 차라리 원전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남는 그 인력을 고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첨단 쪽으로 효율적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는 게 훨씬 더 낭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발전을 이루면 나중에서는 태양광도 풍력도 원자력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을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구 표면에 내리는 태양 에너지는 인류 소비 에너지의 1만 2천 배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풍력과 태양광과 풍력은 미래 에너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과 보급의 확산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이 값싸고 풍부한 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을 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둘은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손을 맞잡고 가야 할 동지적인 관계다.
먼저는 우리나라 일사량 같은 경우는 그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불과 70%에 불과하지 않고요. 풍속도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에 우리나라가 불리하죠. 그래서 1시간 동안 1평방미터에서 내려지는 일사량이 한국은 요 정도인데 한국은 요 정도지만 미국은 이 정도. 985kW시랑 1,400. 이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1조 시간도 우리나라는 2,312시간인데 미국은 3,055시간.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사량도 부족하고 태양광 발전의 이용률도 낮고요. 평균 설비 이용률이 15%밖에 가동이 실가동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미국 21%나 됩니다. 중국도 17%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해봤자 효과를 많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람의 질도 우리나라는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육상 풍력의 이용률은 23% 정도인데 미국은 49%.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풍력을 설치를 하죠. 자, 독일은 34%, 덴마크는 34%. 해상 풍력 발전의 이용률이 30%, 육상보다 높지만 50%에 육박하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50%나 육박을 하고 미국도 육상이라든지 이런 데 49%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쭉 봤을 때에서 그나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기술 발전이 되면 이쪽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풍력은 애초에 우리가 이제 밭이 좋아야 거기서 뭐 토마토도 잘 나고 오이도 잘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 자체가 기본 바탕 자체가 우리나라가 바람도 약하고 해상 풍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초속 7에서 9m 정도가 나오고 덴마크도 8에서 9m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풍력이 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좀 중요할 텐데 왜냐면 나중에 후일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될 때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세 이상의 국민들 1,091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 산업일보에 나오는 기사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3명 중에 2명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거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산을 깎아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을 깎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산을 깎는 거고 이거 풍력 같은 경우도 산을 깎는데 일단 환경단체와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는 여기보다는 바람이 떨어지는 결국은 떨어지는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국토가 무지하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나서도 뭐 이렇게 이렇게 그 꼭대기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점점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나마 태양광은 뭐 어디서 설치를 해도 그 햇빛만 일사량만 되면 되긴 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다 깎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효율이 무지하게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원자력 몇 개를 대체하려면 어마어마한 우리의 국토를 깎아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먼저 데이터를 보여드렸듯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러면 바다에다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갖고 와봤죠. 기사를 봤더니 태양광 발전소 가동률 12%에 불과하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그냥 망했어요, 그냥. 망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효율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건 이제 저수지 같은데 이제 그 설치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효율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바다는 더욱더 심하겠죠.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태풍 한번 오게 되면 설치해놨던 거 싹 다 날아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대부분 이쪽이 이제 뭐가 우세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대부분 그동안 이제 싸웠었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테마주를 할 때에서는 원자력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원자력 쪽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직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요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도체랑 좀 엮이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원래 태양광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많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뒤에 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동지적 관계로 같이 가야 되는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각은 원자력을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신재생을 늘리겠다. 이건 뭐 저탄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탄소 때문에 신재생을 좀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듯이 정부 정책들을 해줘야 돼요. 근데 풍력보다는 차라리 태양광이 낫고, 풍력 태양광보다는 원자력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이전에서는 이제 탈원전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기가 좀 바뀌었죠. 다시 원전 쪽으로. 왜냐면 이제 탄소를 내지를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내지는 청정 에너지로, 물론 이제 부산물이 좀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갑자기 이게 얘기가 좀 바뀌어지면서 이쪽 원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과 풍력은 아직 그 한계가 기술 발전이 좀 있고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제 원전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작년에도 많이 했던 얘기예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을 많이 봐드리고 그랬었는데, 추천한 거는 요거 하나만 추천했었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에서 작년 뭐 2020년 2월 19일 날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많이 올라갔죠. 뒤에서 또 차트를 한번 보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기 다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작년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종목들 줄 때에서는 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서 좀 매집하는 형태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이게 작년에서 2월 달에서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19,850원으로 나와있지만 19,500원에 추천한 거고요. 이 수정이 그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19,500원, 그쵸? 19,500원대에서 수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건데, 어쨌든 그때에서 지금 올라간 게 223%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으로 얘기 나오다가 한미 정상회담 때 갑자기 급반전을 이뤘죠. 그때서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짚어봅시다. 원전이 그중에서는 이제 탈원전 얘기가 나왔다가 한 몇 년 됐어요. 탈원전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저걸로 해서 반전을 하게 되는데, 원자력은 탄소 중립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왜냐면 에너지 효율이 나오질 않아요. 원자력을 아직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뭐 덴마크처럼, 아니면 독일처럼, 미국처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고 뭐 24시간 분다. 그러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를 해먹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아까도 봤듯이. 자, 경제계에서는 정부 탄소 중립 목표 지나치게 높다. 현실성도 부족하다. 아까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일을 벌여먹는다. 모든 부담은 다 어디로 간다? 국민들의 매년 100조씩 나갑니다. 매년 100조씩, 46조에서 91조를 잡았지만 매년 100조씩, 그 돈이면은 차라리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탄소 제로 역시 원자력이 필수고 그린 수소 노름에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넘어가면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 나왔던 게 바로 이 얘기죠.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리를 싹쓸이하는 것을 견제하자라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이제 대혼란이 났다는 얘기는 저거를 견제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그동안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갔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이게 됐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기사였고요. 어쨌든 내용은 이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는 바이든,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헤게모니 견제를 요구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싹쓸이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을 뒤늦게 미국과 손잡고 도전장을 맺는다. 말하는 내용이 그때 당시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중립의 실현 방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손잡고 저거 하자고 얘기 나왔었던 거죠.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을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원전 건설이 바이든의 큰 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탈원전 다시 원전 정책으로 좀 회귀를 하는데 이게 움직인 게 그러니까 5월 전부터 먼저 좀 움직였어요.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한 4월 달부터 슬슬 움직이더니 지금까지 움직이다가 이제 7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좀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주춤해서 좀 밀리고 있기는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지금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원전 테마주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도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하지만 정부는 그러면 신재생을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신재생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고.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이제 저탄소, 탄소 중립 정책을 보게 되면 중국도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전국 단위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탄소 국경세의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내용 알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자국의 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이산탄소라든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뭐 수입 관세 내듯이 그거를 이제 매긴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유럽연합에서 한 달 좀 안 됐죠. 한 3, 4주 전에 7월 14일 날에 기후변화 해결에 대해서 입법을 피포를 발표를 하면서 피포 55를 발표를 하면서 탄소 국경세의 입법안을 공개를 했고 그거를 유럽에서는 과도기를 2025년도까지 두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정도를 걷어들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책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이미 벌써 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후성 보라고 방송에서 5월 달에도 떠들었죠. 4월 달에도 떠들었죠. 6월 달에도 떠들었죠. 그래서 올해에 대해서 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11번을 추천했어요. 11번을. 올해는 11번, 작년에는 8번. 그래서 이 후성이 섹터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전해질도 있고, 탄소 배출권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도 있고, 냉매가스도 있고, 그래서 그쪽 관련주 엮여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잘 보자 그랬는데, 일단은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나서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얘기를 싹 닦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입법과 강화를 하고 계속 모여서 발표하고. 왜냐면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줄이질 않으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라스베가스 막 50도, 뭐 60도, 막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구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뭐 온도 높으면 뭐 에어컨 틀면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식물은 어쩔 겁니까? 동식물들이 다 죽어요. 나라의 전 세계 날씨가 이상하니까. 뭐 북극이 뜨거워지고, 뭐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가 많이 추워지고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은 기후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린 거예요. 지금 음식 가격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곡물 가격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그래서 저 탄소 관련주들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저탄소 관련주들도 앞으로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저는 실전 매매 정수나 이런 방송에서 뭐 어떤 종목 추천했느냐 탄소 배출권 그렇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추천했었고 후성 에코프로 그다음에 한솔홈데코라든지 휴케스 같은 종목들을 추천했었는데 관련주 움직였던 요인입니다. 왜 어떤 핑계로 움직였느냐? 자, 후성은 산업용, 가정용 냉매가스랑 그다음에 자동차 보조 매트를 생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엮인 거고요. 에코프로는 국내 유일하게
FPC를 상온에서 촉매 반응을 통해서 제어하는 기술로 휴켄스는 연평균 150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고 2023년부터 동사가 카본사의 지분을 무상 인수할 예정이고 한솔롬데코는 익산 공장의 폐목재 스팀 활용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을 업계 최초로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다 이 종목들 후성, 에코프로, 휴캠스, 한솔롬데코 다 실전 매매 다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죠. 휴캠스를 빼놨는데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예를 들어 후성 같은 경우는 209%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추천하기고 나서 에코프로는 357%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까지 같이 엮여서 그래요. 그리고 한솔롬데코도 추천한 자리에서 147% 올라갔는데 아직 휴켄스가 한 20%밖에 올라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서는 얘네들까지 이 정도 수익으로는 쫓아가지 못하지만 순환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움직이게 되면 얘네들끼리 순환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성 추천했을 때 가격이에요. 요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가격을 드리고 추천했기 때문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아침에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 방송을 바로 캐치한 거라 바로 그 현재 가격이나 아니면 장중에 눌릴 때 공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4,800원에서 공략했을 때에서 가격이 들어왔죠. 그리고 요거는 에코프로 이 당시 27,000원에 공략하자. 27,000원대에서 공략하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요거 이제 한솔롬데코도 여기서 1,070원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탄소 정책 관련주들. 저탄소 관련주들은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 이제 관련주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 이쪽에 이제 섹터들을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이 많아요. 바로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탄소 배출권도 그렇지만 2차 전지. 사실 태양광과 풍력은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이 태양광과 2차 전지는 여기 보면은 태양전지의 발전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이 태양을 쬐가지고 전기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인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하고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주성엔진 같은 경우가 태양광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섹터에 엮여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는 주성엔진은 신성엔진을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는 후성,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으로는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를 써야지 탄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섹터들하고 반도체하고의 연관성.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고 올라갈 때 이럴 때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5,820원에 사라.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사라고 할 때다 있고요. 이걸 조정받으면 사자고 할 때인데 그 당일날에 들어오면 가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이 안 들어오면 미도달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희 엔진인데요. 신성희 엔진도 약간 떠 있었지만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돌발골 예상해서 추천했는데 그게 95.6%가 올라갔던 거고. 이것도 후성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에코프로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 코스모신 소재 사실 이게 대박이었죠. 이때 당시 이제 7,000원대에서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장중에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7,000원대 가격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게 쭉 올라간 게 지금 600%가 넘어간 거예요. 600%가 넘어간 거고 코스모학은 코스모신 소재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67.2% 정도 상승을 해줬고 자, 두 번째. 자,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전망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은 뉴스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전망대가 굉장히 좋아요. 2023년도까지 배터리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우상향을 그리는 차트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의 비중도 2030년도까지 계속 지금보다 한 3배 좀 안 되게 지금보다 아니 2025년이니까 2025년에도 급증하는 게 13%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 31% 정도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증가를 쭉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들 바닥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서는 꼭 뺄 이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맨날 강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고점을 칠 건데 일단 저는 이게 나중에 전망이 좋아서 가긴 가더라도 올해 연말과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서는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다는 것과 배터리의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생산 원가의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이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니켈 가격이 60% 올랐다, 뭐 유럽은 뭐 80%가 올랐다, 뭐 수산화 코발트 가격도 40%가 올랐다. 그럼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 회사들도 다른 대체적인 뭔가를 찾아내겠죠. 코발트를 안 쓴다라든지 니켈을 안 쓴다라든지 뭐 뭔가 좀 다른 방법들을 쓸 텐데 뭐 기사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코발트 없는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랑 보게 되면 전해질이 없습니다. 그럼 전해질을 후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해질 섹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만약에 뭔가 대체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배터리 업적에서 옥석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되는 물질이 나오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하는 업체들만 움직일 거고 안 하는 업체들은 폭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코발트, 니켈, 카드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뭔가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을 거고 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든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당장 못 만든답니다. 양산하는 데는 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대체재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워낙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 관련주는 갑자기 순식간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올 연말 안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전망은 좋지만 배터리 원자력 가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고 대체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서는 좀 조심하고 후일에 큰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기 좀 수정이 되지 않는데 제가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7번을 추천을 했었어요. LG화학 30만 원, 32만 원, 32만 원, 23만 원, 28만 원, 23만 원. 그래서 후성을 제가 8번을 추천했다 그랬죠. 후성을 작년에 8번을 추천을 하고 올해 11번을 추천했었는데 작년에 LG화학이 차트가 바닥에 있고 이걸 제일 강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 작년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은 2차 전지인데 전 2차 전지가 갈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제일 제가 1번 종목으로 뽑았던 건 바로 이 LG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방송에서 심심할 때마다 내려오면 사라고 30만 원대 깨지면 사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가격을 30만 원대를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이후에서 이게 23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 2차 전지를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요거 말고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요 에코프로도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을 때는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들이에요. 조정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예측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LG화학이라는 게 있고요. 저는 LG화학을 작년 12월 달에서도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 여기 나와서 여기에서도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중동사 터질 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LG화학이 가장 거래에서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LG화학을 갖고 나온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내려오면 32만 원 쪽으로 밀리게 되면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물리더라도 많이 빠져봤자 제가 볼 때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매수 가격을 23만 원에 드렸어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28만 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정말로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진짜 그때 사도 돼요. 만약에 이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시장이 늘 흔들릴 때마다 저는 LG화학을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제일 듬직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시장이 무너져도 아마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을 종목이 LG화학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이제 LG화학을 많이 가져 나오는데 가격 전략은 LG화학 좀 차트를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저도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30만 원 이에서 사라고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6번 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지만 지금 위치에서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대형 종목이 30만 원 이하를 찍고 100만 원을 갔으면 3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저 정도 올라갔으면 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나중에 올라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저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 종목들 위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공략할 때에서 좋은 자리는 아니고 삼성 SDI도 그때 당시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일로 떨어지면 사라고 했던 종목인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가격이 20만 원을 내려왔다가 더 떨어졌어요. 20만 원을 더 내려왔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갔고 후성도 2차 전지로 추천했던 종목이고 코스모학도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방송 중에 실제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사라고 했었던 종목들을 지금 뽑아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때 당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357% 얘도 아까 전에 655% 올라간 게 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이제 냉매가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매가스는 이산화탄소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정도 더 지구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근의 기사인데요. 미국 환경청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냉매에 대해서 대규모 규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유럽에서도 2, 3년 전에 대규모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냉매가스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후성, 동성화이텍,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쪽 종목들은 그런 이제 친환경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제 불법적 내지는 과거는 불법이 아니었죠.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업체들은 지금은 뛰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냉매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미래적으로 볼 때에서도 괜찮죠. 지금 최근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냉매가스 관련주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공시 내용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HFO 1234YF 그래서 이거는 동성화이텍 얘기인 거고 위에는 이제 후성도 친환경 냉매를 새 성장 동력으로 이것도 과거 기사예요. 과거 기사고 후성도 친환경 냉매 관련주 쪽이고 동성화이텍,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인데 특수가스는 더 있어요. 효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후성 SK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 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에칭가스 깎는 겁니다. 시가가스 깎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영어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건 중요하죠. 자, 국내 주요 업체들 뭐를 맞추고 있느냐. 에칭 깎는 거라는데 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스 에칭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식 시가, 가스 에칭, 플라즈마 에칭, 이온빔 에칭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 원익머티리얼즈, 그렇죠? 원익머티리얼즈, 후성, 원익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2개, 후성 2개, 원익머티리얼즈. 얘네들이 요거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앞으로 반도체들 많이 쓰일 거잖아요. 쟤네들이 에칭 시각을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 업체들이. 자, 그럼 반도체를 또 특수가스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구체라 그래서 프리커설이라 그러는데 성구물질, 성구체. 그러니까 뭔가를 작업하기 전에 미리 먼저 작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특수가스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코팅 물질의 웨이퍼라든지 그런 데 증착을 시키는 CVD 설비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무슨 얘기죠? 어렵죠. 그렇죠?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과정을 얘네들이 전구체, 성구체, 성구물질이라는 프리커설이라는 부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SK머티리얼즈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5가지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원익머티리얼즈도 4개 정도, 5개 정도. 후성이 여기서는 하나. 나머지 후성 4개, 원익머티리얼즈. 그러니까 하나머티리얼즈만 빠져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도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부분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은 거. 반도체 특수가스로 클리닝, 챔버라든지 웨이퍼 등이 묻어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불화수소, 그렇죠? 불화수소,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 불화수소. 그 불화수소를 누가 맡고 있냐?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후성 등이 맡고 있는데 원희 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SK 머티리얼즈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외국인들 매수가 됐고요.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실적세도 계속 좋아지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 DDR5로 이제 본격 전환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폴더폰도 많이 풀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러면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칭, 식각부터 해서 클리닝, 프리커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까 그 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실전 매매 정에서 추천했었던 종목들의 흐름인 거고요. 수익률은 158, 350, 79%, 59%. 요거는 미도를 됐지만 삼성전기도 추천했었다는 거. 삼성전자도 추천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테스, APS홀딩스, PR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다 바닥 자리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차트만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 자리, 여기도 바닥 자리. 수익률이 그냥 넘어가면 돼요. 350% 우와 대단하죠. 바닥 자리.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차트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삼성전자니까 다 이런 자리, 바닥 자리. 삼성전자, 요것도 삼성전자, 요거는 삼성전기. 여기 내려오면 이제 바닥 자리에서 사야 된다.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리고 삼성전기, 요것도 원익 QNC. 뭐 비슷하죠. 이렇게 떠 있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니까 물리는 건데 떠 있기 전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우상향으로 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원익 QNC도 이때 다시 공략을 했으면 116.7% 현재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떴죠. 거래가 실렸죠. 쭉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을 때 여기서 공략하고 여기 저쪽 깨지면 버리면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갖고 지금 20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7% 수익 나고 싶다. 이런 차트들을 잘 보세요. 지금도 이런 차트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테스 73.7 차트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보여주는 거 없죠? 다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PR 첨단 쓸 때 바닥에 있을 때 덕산 네오룩스 작년 크리스마스 2부 선물로 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107% 지금 올라갔고요. 차트 다 비슷하게 생겼죠? 하이비전 시스템 다 쌍둥이 같아요. 봐봐요 한번. 이거 아까 좀 전에 뒤에 거 이거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닥에서 이륙하기 직전에 공략하는 거.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67.5%야.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그 수익률은 조금씩 틀린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5년 전에 하이닉스 28,000에 추천했던 자료를 갖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시점 매매 시즌 1에서 28,000 추천했던 게 지금 10만 원 넘어갔죠? 하이닉스 43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를 지금 위치에서 잘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28,000에 추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는 별로 잘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내려면 제가 섹터들을 얘기를 했는데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다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바닥에 추천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씨앗 종목이면서 갑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400%, 300% 올라갑니다. 바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이거든요. 떠 있는 종목들은요, 100% 안 나와요. 20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100%, 200% 떠 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계좌를 마이너스 50%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면 다행이게요. 마이너스 70%, 80%, 90%까지 빼버려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닥주들을 시장을 보고 해야 돼요. 시장을 보지 않고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얘기들 요점 정리만 해드리면 원자력은 계속 좋을 걸로 예상하라고요. 2차 전지는 좋다가 내년 정도에서는 고점을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 얘기고 반도체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과 탄소 배출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기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6년도까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플러스 냉매가스는 계속 좋을 것 같고 태양광은 반도체로 엮이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풍력은 우리나라 기본 틀 자체가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뭐 그래갖고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공략을 하더라도 풍력보다는 태양광과 원자력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근데 후성이 제가 작년에서 8번, 올해 11번 추천했던 이유가 이 섹터들이 좋아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죠. 친환경의 냉백가스에다가 2차 전지에다가 반도체. 그래서 오늘도 많이 움직였는데 더 갈 겁니다. 한 2만 원 이상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조정받으면 또 추천할 겁니다. 방송에서.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이 싸게 사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뭐 차트를 보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써요. 자, 레이더,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 보면 레이더가 있죠. A사의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표적을 1000개를 딴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표적, 비행기, 항공모함 등등등등등 동시 표적을 따듯이 저도 A사 레이더 검색기를 쓰게 되는데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매일같이 다 걸러냅니다. 그럼 나오면 많이 나올 때는 뭐 40개, 50개 나오는데 거기서 거르는 거죠. 제 눈으로. 좋아 보이는 걸 걸러서 그거를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바닥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처럼 100%, 200%, 에코프로처럼 350%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여러분도 눈으로 뽑는 거 좋지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하루 이틀은 되는데 이게 한 달, 1년 내내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힘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써서 종목들을 뽑아낸다라는 거. 그거까지 비밀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아침에도 실전 매매 정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유소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울경제TV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사랑해 주시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